오늘 시장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안지원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PB팀장 나와 있고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왜 이런 겁니까? 출발 좋았잖아요. 하루를 정리한다고 그러셨죠? 네.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왜 나오셨어요? 정리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정리는 팀장님이 하시고 마무리는 제가 네. 마무리도 안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초반에 한 11시까지는 괜찮았었잖아요. 네, 장초반에 좀 좋았죠. 네, 초반보다 한 점심쯤 되니까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해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기분 좋게 점심시간까지 점심 먹고. 점심도 먹고 기분 좋게 있었는데 네, 달러도 좀 안정이 됐었는데 네. 오후 늦게 들어서 점점 이렇게 떨어졌는데 시장에서 계속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뭐 증권 시장이 요즘 어렵잖아요. 그래서 증권 안정기금 저는 바라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채권 시장에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채권 시장 자금 경색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채권 안정기금으로. 네, 오. 그게 좀 둘다 하면 시급할 안 것 같습니다. 둘 다 해야 되긴 하는데요. 네. 채권이 조금 시급한 게 아닌가. 네, 오늘 좀 약간 무서운 얘기들이 좀 많이 돌더라고요. 사실 채권 시장은 피바다가 된 지가 좀 됐어요. 주식도 많이 빠졌지만 벌써 올해 보니까 아, 저 상반기에 우리 문 닫았다. 예. 클로징 하는데 많더라고요. 그 완전 그렇죠. 지금 다 피바다 네. 다 싸그리 작년 말부터 그랬었거든요. 작년 말부터. 회사는 괜찮으시죠? 네? 회사는 괜찮으시죠? 아 그럼요. 근데 피바다에서 이게 유혈이 낭자했잖아요. 네. 근데 찔르니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요즘 그렇잖아 지금. 오늘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딱 그렇죠. 저도 학교에서는 이 국고채는 무위험 자산이라고 배웠는데 네. 코덱스 국고채 한 10년물 기준으로 네. 올해 연초 대비 지금 투자했었으면은 한 마이너스 20% 가까이 터졌겠더라고요. 그럼 만기까지 들고 가면 돼요. 아, 뭐 그렇죠. 30년 동안 네. 30년 들고 가면 되는데. 못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한 딱 그때쯤에서 밥 먹고 온 때쯤에서 영국의 CPI 발표됐거든요. 네. 얼마 나왔어요? 10.1. 9.9였죠. 컨센이. 예. 컨센이 그래도 9.9. 지난번보다 낮게 나온 거 아니에요? 와. 0.1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거예요 지난번보다? 그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분위기 이상하더니 갑자기 기관에서 금투 여기서 뭐가 물량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뭐 뭔가 뭐 왜 이래 뭐 봤더니 뭐 전혀 나온 거 없지. 그냥 그 뒤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뭐 페이스북에 이제 도는 얘기들이 있죠. 네. 그 이제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 앞서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뭐 조금씩 돌다 보니까 그냥 다 그냥 위축되든 위기에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거만 없었으면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약간 오전 분위기는 그랬었는데 네. 이게 무슨 레고랜드 ABCP 네. 그 이야기가 조금 도는 것 같아요. 네, 레고랜드는 문제된 지 좀 되긴 했습니다. 29일? 지난달 29일에 처음 이렇게 문제가 네. 나왔었는데 그 이전과 이후로 채권 시장이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채권들의 발행 금리를 많이 높여놨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레고랜드 사태 발생 직전에 2주 동안 회사채 발행 규모가 1조 1,500억 정도 됐는데 그 직후 2주 동안은 8,200억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한 3조 원 정도 발행됐으니까 네. 그 사태 이후로 조금 시장이 경색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건설사 그리고 증권사들 뭐 유동성 문제로 매물로 나왔다. 매물로 나왔으면은 거의 회사가 거의 뭐 부도까지 가는 위기잖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뭐 한 오후 들어서는 강원랜드가 그 갚겠다. 그래서 갚기 위한 뭐 예상도 편성을 했다. 강원랜드가 아니라 레고랜드. 아, 강원랜드. 네, 왜 강원랜드 큰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강원랜드 지금 큰일 나요. 예. 강원도가 강원도가 예, 예산 아이들이 편성해서 강원랜드 가면 어떡합니까? 네. 네, 갚기로 했다고 하는데 또 강원도 측에서는 뭐 확정된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고요. 레고랜드 사태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저희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네, 요즘에는 이제 PF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쓰잖아요. 이것도 같은 구조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 강원랜드가 지분 갖고 있는 이제 강원 중도개발공사 여기서 레고랜드 PF론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ABCP를 발행을 합니다.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2,050억 규모로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강원도가 지급보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급보증을 이행을 안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레고랜드를 지으려고 돈을 빌렸는데 그 레고랜드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레고랜드가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모르는데
그걸 강원랜드라도 나도 자꾸 강원도가 조심하세요. 강원도가 담보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신용 등급이 트리플 A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돈을 꿔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자체를 믿고서 한 거죠. 네. 어느 누구도 레고랜드의 성공을 바라고 투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강원도를 보고 해서 그거를 인수해서 한 건데 강원도가 어떻게 했죠? 지급 보증을 안 하기로 했죠. 네. 아 그래요? 예. 네. 뭐 한다 그래놓고 안 하는 법이 있나? 네, 그렇죠. 그래서 안 하기로 어쨌든 안 하기로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자체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회사체 어떻게 맺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면서 이 회사체 시장이 좀 많이 경색이 되고 있고요. 그 회사체는 그러니까 그 중도개발공사 거예요? 중독 어떤 게 ABCP가요? 그렇죠. 예. ABCP는 그냥 요걸 담보로 그냥 발행이 된 ABCP고 그러니까 발행한 주체가 누구냐고요? 그 강원도가 세운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중도개발공사. 네, 중도개발공사에서 네. SBC를 통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세운 거, 강원도가 한 거죠. 중도개발공사. 그게 중도 개발하는 거거든요. 강원도에 춘천에 네. 있는. 맞습니다. 네, 그건데. 거기에 레고랜드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뭐 왜 자꾸 산으로 가? 산으로 가는 게 계속 아니라.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이 아, 그게 이제 그게 강원도 건데. 강원도 건데 강원도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다행히 여기 이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자꾸 나오네요. 강원랜드 요 상품에 사과하세요. 투자를 한 강원랜드 강원랜드한테. 죄송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강원랜드는 주가 별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 상품에 투자한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는 없습니다. 다행히 좀 법인 투자자, 네. 전문 투자자들이 좀 대부분이고 증권사 고유 계정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다행인 것 같은데 다른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좀 굉장히 큰 문제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와닿았던 건 증권사들이 이제 전단체라는 상품을 중개를 하잖아요. 전단체가 A2 기준으로 17일에 5.5% 금리를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뭘 전단체가 뭐예요? 전단체. 전자 단기 사채의 줄임말입니다. 아. 그냥 만기가 굉장히 짧은 예를 들면 뭐 잔존 만기가 30일, 60일 요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네. 짧은 채권인데 안전하고. 안전한 거는 누가 지급 보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증권사들이 다 지급 보증하는 구조로 발행이 되거든요. 뭐 30일 안에 증권사가 망할 일 없으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인기가 많긴 하는데 요게 5.5%에서 하루 만에 6.5%로 올라갔더라고요. 네, A1 기준으로는 5.3에서 6.3%로 하루 만에 이게 100bp를 올리더라고요. 네. 이게 보통 요즘 금리 인상을 해도 50bp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인상이라서 이것도 아마 그 레고랜드발 영향이 좀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회사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AA 등급 회사채 발행 금리가 5%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3년물 그 AA-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 스프레드, 요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1.166% 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유럽 재정위기 터졌던 2011년 그 직전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박살이 난 것들이 있어요. 리츠라고. 네, 심각하죠. 리츠가 물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요새 보면 리츠가 굉장히 안정적인 네. 상품이거든요. 부동산 담보로 해가지고 배당 주고. 그렇죠. 그래서 네. 변동성이 아주 크진 않은데 10월 들어서는 수직 낙하했어요. 9월 중순부터 수직 낙하했어요. 1년에 4% 금리 주는 상품인데 하루에 4%씩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반토막 나니까 8%로 배당률이 올라가고. 그렇죠. 네. 예. 사실 이런 채권과는 큰 상관이 없는데 큰 상관이 조달금리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런 영향들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조달금리 올라가는 영향으로. 네. 금리가 바뀌니까 별 이상한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래서 이 기업들이 회사채 금리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니까 뭐 삼성전자 아니면 사실 발행하기가 힘들잖아요. 신용등급이 좀 뭐 AA인 회사도 5%대 금리를 줘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나머지는 그래서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하락하면서 개인들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 둔화가 되잖아요. 네. 기업으로 따지면은 P와 Q가 매출액을 결정하는데 그중에 Q 요인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은행도 지금 시급하죠. 근데 마침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출 수요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하려고 은행채를 많이 발행하고 그리고 수신금리를 경쟁적으로 높여가지고 네. 수신을 많이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뭐 어디 적금 7% 준다 하면은 줄 서 있는다는 그런 네. 뉴스들 많잖아요. 뭐 이 제2금융권
네. 네, 제2금융권도 그렇고 요즘 시중은행도 정기예금 1년짜리 하면 5%는 줍니다. 아, 5%. 예, 1년 전. 저축은행은 6% 주는 것 같고 그 이상도 주는데도 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은행들도 좀 경쟁적으로 이걸 활용을 하고 있고 근데 좀 더 길게 봐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좀 대출을 많이 해주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또 대손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건 또 좀 고려를 해야 될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예탁금이 네. 쭉쭉 빠집니다. 이제 49조. 음. 올해 초에 71조, 음. 49조. 근데 8월 달에 예금 늘어난 게 32조. 요게 일로 갔네요. 그래서 안전하게 금리 주니까. 5%인데요. 그럼요. 주식은 1년에서 5% 먹기 지금 쉽지 않은 시장이니까. 5% 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하루에요. 하루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사실 보면 예탁금도 2020년도에 엄청 늘어났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만약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안 된다. 네. 대출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증자 음. 뭐 CB 이런 거 막 또 찍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그래서 오늘 나온 게 예. 네. 사실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예. 롯데건설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요 대주주가 지금 롯데 캐피탈입니다. 네. 롯데 캐피탈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됐나 봐요. 음. 뭐 도는 얘기로는 뭐 15% 금리로도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모집을 못해서 결국 롯데건설이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2천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 네. 발행 주식 수 대비해서는 한 5% 규모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다른 주식들이 그 정도 규모로 유상증자 발표하면 주가가 뭐 많이 빠질까요? 그렇게 영향 안 받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롯데건설의 대주주가 롯데케미칼이고 케미칼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롯데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손자 회사가 발행 주식수의 5% 규모로밖에 유상증자를 안 했는데 할아버지 회사라고 하나요? 롯데지주가 9% 가까이 주가가 빠진 거 보니까 이거는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 효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 우려로 더 심각하게 문제가 확산되는 걸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이 지금 뭐 문제가 있나요 지금? 대부분 건설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네. 뭐 별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좀 건설사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뭐 그렇다. 좀 과도하게 들어갔던 데들이 사실은 있죠. 예. 그러면 이번에 롯데 케미칼이 일진모터리얼즈 인수하면서 자금 쏟는 거 이거 이상 없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네. M&A도 제동 걸리겠네.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근데 이거 그것도 조단이다 보니까. 끝난 건이잖아요. 또 혹시 물른다고요? 뭐 지금 급한데 계약금 날리고. 지금 계약금이 문제겠습니까? 뭐 갖고 있는 거 뭐 야, 그 정도는 돈 없겠어요. 그 정도는 롯데그룹이 그래도 그래 롯데그룹이요 있는데. 돈 많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현금 많으면서요. 전 레몬그룹입니다. 아, 네. 예. 레몬 그룹이에요? 하고 싶습니다. 네. 하고 싶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되게 그러니까 오늘 롯데지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막 때리더라고요.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랬는데 또 이런 이유들이 있었군요. 건설사들 사실 요새 건설 쪽이 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좋을 수가 없죠 지금. 뭐 살짝 뭐 네옴시티 막 그렇다고 해서 반짝 올라오고 며칠 더 빠지고 막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장관님께서 네. 사우디아라비아 날아가십니다. 아이고 후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큰 아니 거예요? 저는 그 네옴시티 그거 너무 700조입니다. 우리나라 돈. 700조인데 지하에 도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지하도 포함해서 네. 도시 그러니까 구역이 3개입니다. 네. 3개 이렇게 그 홍해 이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인데 네. 사업비 그 정도면은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자신 있게 하는데요. 자신 있게 뭐 몰라요. 이거 전혀 또 근데 지금 대충 나온 구성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사 네. 많이 올라왔대요. 그 중동 건설사들도. 네 그리고 중국 이쪽이 거의 다 세팅이 그러니까요.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터널 뚫고 음. 뭐 집안 이걸 그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중국 애들 그 우르르 몰려가지고 못하거든요. 이런 건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장비랑. 네, 네, 예, 네. 이런 거는 또 강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건설사 화이팅입니다. 힘드시겠는데요. 저가 수준 뭐 물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거라도 좀 해서 그렇죠.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과거에 유가 떨어져 가지고 해양 플랜트 수주해 가지고 그다음에 모래바람 안 좋을 때 저가 수주해 가지고
그렇죠. 건설사들 다 무너질 뻔한 거, 삼성중공업 이렇게 된 거, 네. 그게 생각이 나서 굳이 막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수주를 내수는 지금 완전히 묶여 있는데 그거라도 뚫으려고 지금. 근데 내수 좋을 때 대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실적 발표되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적은 괜찮을 거래요, 다들. 실적은 생각보다 뭐 작년 동기에서 막 올라오는 회사들도 많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것도 약간 수주 분양 2년 뒤에 뭐 1년 반 뒤에 이 분위기를 보고 하다 보니까 절벽이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사고 터졌을 때 이제 조선업체들 그 저기 해양 플랜트 가지고 사고 한번 쳤고 건설회사들은 그 전에 이제 현대건설부터 무슨 GS건설 나중에 문제 생길 때까지 해외에서 한번 사고를 쳤고. 예. 근데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요즘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네. 두 번째 얘기하셨습니다. 네, 했는데 그때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네. 우리가 영문으로 된 계약서 하나를 쓸 능력이 없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그래서 홍콩의 준설 현장인데 단순한 현장이잖아요. 네. 거기가 원가율이 195%가 193%가 나왔는데 계약서를 잘못 읽어서 계약서에 이렇게 붙어 있는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된다. 그걸 못 읽어서 그 끝까지 해주느라고 193%가 나온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건설회사들이 아마 그런 정도는 아닐 거고요. 훨씬 낮았을 거고. 다음에 수주심의 자체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저가 수주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위험하게 보지는 않으셔도 괜찮지 않나. 근데 또 중국이랑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 중국이랑 못 싸워요, 우리 아예. 경쟁 자체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요즘 또 도는 얘기는 건설사도 해외 건설 쪽 이야기보다는 요즘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더 부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그럴 가능성이 더 클 거예요. 왜 국내가 안 좋으니까. 네. 금리가 올라갈 때는 무조건 좀 안전한 투자, 네, 이런 것들. 재무제표 보시고 부채 비율 보시고 필수겠죠? 너무 그냥 그 뻔한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하나만 하나만 좀 주시든가요. 죄송합니다. 안전한 투자처를 얘기해 주시든가요. 하나만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얘기 좀 해보죠. 어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우영우 이야기를 직접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3분기 가입자가 자랑스럽네요.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가 상반기까지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넷플릭스가. 빠졌던 것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용자 수가 자꾸 감소해서잖아요. 그렇죠. 예상치 대비해서 또 많이 감소했었는데 상반기에 117만 명 감소했는데 이번에 3분기 가입자가 241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하니까 대단해요. 엄청나네. 네, 상반기 줄었던 거 다 커버를 하고도 남았습니다. 선수엔이 110만 명이었는데 그렇죠. 두 배 넘게. 근데 뭐 그 효과가 우영우 효과라는 거예요? 그거를 넷플릭스가 우영우가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세 작품을 가지가 이야기를 있었어요. 했는데 기묘한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그렇죠. 우영우. 이거. 하나는 모르겠어요. 전 기묘한 이야기 봤는데 재미없던데. 아 그러세요? 네. 지금 미국 감성에 젖어셔야. 네 죄송합니다. 사대주의 좋지 않습니다. 예. 아 근데 네. 그 아마 한 2, 3편까지는 이게 뭔 얘기야 그러던데 거기서 또 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렇군요. 예, 저 스포할 뻔했어요. 예. 네, 그냥 그러시고요. 예.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호주 아시아권에서. 기묘한 이야기보다는 아시아권에서 우영우가 더 먹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넷플릭스 사장이면 이쪽을 좀 더 밀어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뭐 근데 잘하세요. 넷플릭스 사장은 뭐를 클릭해서 들어왔는지를 알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영우 얘기한 거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한국 콘텐츠 경쟁력에 좀 저력을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죠. 사실 다 지나고 나서 얘기한 거니까 제2의 우영우가 또 나와야지 주가 상승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오늘은 A스토리가 우영우 제작사입니다. 10% 주가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킹덤도 에이스토리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음. 그것도 잘 만들었는데. 지리산도 만들었죠. 킹덤 봤죠? 오 끝까지 K 야신전까지. 야신전 못 봤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킹덤 야신전도 에이스토리가 만들었어요? 다 했습니다.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야 거기까지 해서 야신전은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전지현 누님 나오시지 않습니까? 누님이에요? 누님입니다. 그러면 눈을 못 마주치겠네요. 대표님 내 동생인데. 자, 그래가지고 네. 저희 사장님께서 왜 이러세요? 예. 네, 이게 아마 이제 내년 가게 되면 내년 3월인가부터 이제 넷플릭스하고 콘텐츠 CP 그러니까 그 공급하는 쪽하고 계약이 바뀝니다.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좀 더 달라. 이제 기싸움이 나오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수수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정률제로 갔다가 뭐 정액제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수익 구조 쪽에 조금 바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 그러니까 컨텐츠 공급하는 회사들이 좀 세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저액제다 보니까. 아, 그래야죠. 네. 아니 그러면 우리 못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요 밀고 당기는 게 이제 아마 처음부터 스튜디오 드래곤이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게 아마 내년 3월인가 이때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일단 또 봐야죠. 워낙 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넷플릭스요? 아니. 네. 넷플릭스도 그렇고 네. 우리 컨텐츠 제작사들,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그렇죠. 뭐 에이스토리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성장률도 좀 있는데. 네. 근데 사실 뭐 그 미디어 회사들 고 멀티플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쪽이었잖아요. 예전에 2020년도 말쯤이었나요? 그때 시진핑 방한한다고 하면서 사드 이후로 경색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뭐 컨텐츠들 주가 날아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 뭐 아직까지도 방문 안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멀티플이 계속 감소를 한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중국 빼고 북미, 유럽으로 봐도 네. 그럼 멀티플을 한 2배, 3배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토막 나 있으니까. 그냥 국내 OTT가 네. 그냥 동남아 쪽 그냥 단독으로 깔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예 주체가 돼서 단독으로 넷플릭스를 만들어? 그런 걸로. 그러니까 예. 그게 그래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이번에 우영우 같은 경우도 다 거기서 나왔는데 그렇죠. 어차피 또 이게 또 입소문 타게 되면 그쪽도 볼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완전 확장돼서 글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노리는 게 저 사장 어, 채용하면 가려고요. 네. 네. 이력서 잘 쓰시고요. 네네. 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 지금 넷플릭스도 그렇고 경기 침체 수혜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뭐 오늘 기사 보니까 뭐 네. 그 박사님 그런 거 아세요? 10,000원의 행복? 알죠. 그 많이 보셨죠? 옛날에 봤죠. 옛날에 10,000원의 행복이었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뭐예요? 무지출 챌린지. 돈 하나도 안 쓰고 하나도 안 쓰고. 쿠폰 쓰고 네. 막 이렇게 해서 쿠폰 쓰고 카카오톡에 받은 선물 쓰고 이렇게 해서 네네네.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돈 하나도 안 쓰는 거야. 그렇게 하면 뭘 할까요 집에서? 그 다음 게 펑펑 쓰는 거 아니에요? 보복 소비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넷플릭스 보겠죠. 뭐 그런 수요가 좀 그건 아버지 돈으로 보고. 그렇겠죠. 응. 왜냐면 아버지가 가입한 거 같이 먹는 그렇지. 거니까. 아, 요즘 그것도 있대요. 뭐 내가 몇 명 모아가지고 뭐 넷플릭스, 뭐 아마존 그리고 그렇죠. 다 그렇죠. 해서 이렇게 돈 뭐 너 하나 너 하나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모으는 4명이 뭐라고 그 뭐죠? 그 앱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뭐 그 해지 안 하면 또 아이고 저 내리지 않으면 또 소송 건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경이죠 이런 것도. 돈 아끼자. 생각을 좀 네, 아니 얘기하세요.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넷플릭스 워낙 많이 떨어졌고 경기 침체 꼭 안 좋을까라는 생각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경기 침체가 오면 누가 이거 돈 내고 보냐 못 본다 해지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해외여행 안 가고 골프 안 치고 이런 거 넷플릭스 집에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게다가 5분 광고 보면은 영화 한 편에 5분 광고 보면은 반값입니다. 5,500원. 그거 근데 이게 광고가 이 타겟팅 광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대충 이제 이런 영화 좋아한다 그러면 이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알려줄 거잖아요. 네, 그러겠죠. 거기서 광고 타겟팅하게 되면 의외로 이것도 사업 모델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네. 그 지난 한 6-7달 넷플릭스 무지하게 봤거든요. 오. 바쁘셨는데 왜 일 바빠도 안 하시고? 바빠도 넷플릭스를 무지하게 본 거는 네. 주식시장 열려 있을 때 넷플릭스만 봤어요. 가장 현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저기 선배들이 고수분들이 그러더라고. 야, 너 무지하게 많이 깨져 있으니까 야, 너 힘들지? 다 힘들다. 안 힘든 사람 없는데 차라리 지금 매매 거래했다가 너 실수하니까 가서 만원책이나 봐라. 맨날 만원책방 갔었거든요. 요번에 이제 넷플릭스를 쫙 봤어요. 넷플릭스 근데 조금 보고 나니까 볼 게 없던데. 그래요. 그럼 가장 감명 깊게 보셨던 컨텐츠가 무엇입니까? 뭐 몇 가지 있어요. 그 저기 그녀 안드로이드 뭐 이런. 못 봤죠 그런 건. 약간 취향이 그녀와- 좀 달라요. 네. 못 봤죠. 그 저기 러시아에서 만든 예.
저기 드라마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미래가 저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재미로 본 거죠. 뭐 아. 별다른 적은 아니고. 전 우크라이나를 살아계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하여튼 사이언스 픽션을 많이 봐요. 네. 그게 보면 이제 미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게 그녀 많이. 안드로이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는 영화 소개 들어봤고요. 열심히 받아 쓰시고. 네. 출발 비디오용 같았어요. 지금. 네. 네. 현대기아차가 또 충당금을 쌓았어요. 3조를. 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그 엔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엔진이 그 네 엔진. 번째 지금 충당금 반영인데요. 네.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는데 이게 2015년도에 이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에서 주행 중에 멈추는 사고가 나면서 이 사태가 지금 시작이 됐고요. 네. 2017년에 미국, 한국에서 리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합의를 통해서 평생 보증을 한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고 이 관련된 비용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8년도에 4,600억 들였고요. 2019년도에 9,200억, 2020년도에 3.4조 원. 요거 발표할 때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번에 또 2.9조 원을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좀 세타 엔진 관련된 총 비용이 한 8조 원 정도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참 귀가 하나 만들어 놓고 굉장히 고생하네. 근데 이게 네. 발목 잡혀서. 현대차가 만든 건 아니에요, 솔직히. 미쓰비시에서 버리는 카드 갖고 하다가 그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세타2가 있고 네. GDI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가 문제예요. DDI도? GDI요, G. GDI니까. 예. 이게 보니까 출력 높이려고 음. 출력 높이다 보면 왜 엔진에서 막 과열 나오게 되면 막 펑펑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대로 나온대요. 막 고무 베이킹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예 드러내야 된대요. 드러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보증이에요. 그러면은 495만 대인가 이게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한국권 빠졌습니다. 비용 한국권 빠져 있고요. 네. 이거 그러니까 어차피 소송에서 집단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이걸 보상을 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하는데 이게 그러면 폐차할 때까지 계속 보증해줘야 돼요. 폐차 한 번 샀는데 뭐 한 10년, 15년까지 계속 쓰고 있다. 이게 폐차 보증이에요? 아니면 남한테 그것도 계속 팔라도 넘어갑니다. 보증이에요? 예, 평생 보증. 그럼 폐차 보증이네? 폐차 보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환율까지 뛰다 보니까 더 늘었죠 금액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근데 왜 한국을 왜 뺐대요? 저는 레몬 리서치입니다. 네. 현대차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쪽 소속이 아닙니다. 아니 레몬 리서치면 저기 자동차 연구를 하셔야지. 레몬인데 리서치를 안 해오셨죠? 중고차 시장인데. 네.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린 건 다 뭡니까 그거는. 그래서 네 이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계속 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계속 또 폐차하고 가면 이제 비용은 줄일 텐데 이게 또 계속 또 2주 그러니까 보통 실적 잘 나올 때 한 번씩 한번 덜어내고. 네 요런 게 나올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뭐 이것 때문에 많이 빠질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뭐 저도 이유가- 참 그 이유가 궁금한데 네. 뭐 리포트 보니까 이렇게 큰 충당금을 반영을 하고도 이익률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실적이 좋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사실 그 정도 선에서 충당금을 인식을 했겠죠. 그렇겠죠. 예.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환율 보세요. 안 좋겠어. 그래 이번에 한 3조 넘는 걸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와 현대차가 한 분기 영업이익이 3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번 1조 3천억인가요? 이거 떨면은 그래도 1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노린 이렇게 되면 사실 현대차 그룹도 그 내연기관의 진절머리 나지 않겠습니까? 전동화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엔진은 이제 개발을 안 하니까. 개발 안 하니까. 엔진 개발 안 하고 뭐 이제 또 뭐를 하냐면 파워트레인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요즘 고민은 공장이 남아돌아. 전기차로 바꾸면서 필요 없는 공장이 많아진 거야. 그거 전기차 만드는 공장으로 개조하면 안 되나요? 그게 전기차로 바꿔도 파워트레인이나 엔진은 아예 없잖아. 그런 걸 그죠.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부품이 이제 확 줄어든다는 거니까. 타워 지면 됩니다. 삼성동처럼 타워.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자동차는 뭐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 오늘 2차 전지는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2차 전지 중에서도 뭐 솔루스 첨단 소재는 11%, 장중에는 더 많이 급등도 했었는데요.
뭐 일단 IRA 수혜를 받는다 이런 리포트는 뭐 끊임없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늘도 KB증권에서 비슷한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유럽 가스 가격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동박업체들은 좀 폴란드나 이런 데 유럽에 공장이 많아서 그 전기세 이런 비용 때문에 그 비용 호재구나. 예, 2분기에 굉장히 큰 쇼크가 났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3분기 한 중순 들어서 이 가스 가격이 피크를 치고 그 다음부터 에너지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는 좀 그 이슈에서 벗어났다 이런 안도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지 않나 네. 싶습니다. 어제 포드도 포스코 케미칼이랑 뭐 계약한다라는 네. 단독 보도가 만났답니다. 예. 모 경제신문, 모 경제 TV에 음. 단독 보도가 나와서 이 GM하고 돼 있는데 또 포드가 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꼴이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구도가 그러니까 2차전지 요즘 반도체가 살짝 좁다 보니까 2차전지 소재가 폭등하거든요. 지금 다 그렇죠.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이거 아니면 버틸 수가 없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은 다 밀리는데. 근데 네. 이게 뉘앙스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도요타랑 손잡습니다. 이거 일본은 파나소닉 놔두고 왜 우리나라로 왔을까요? 캐파가 안 돼요. 지금 테슬라 대기도 바빠요. 음. 파나소닉 한때는 CATL 다음으로 이제 거의 2위쯤 밑에 있었는데 계속 네.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캐파 일본은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 된다 그러면 막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약한 거 봐요. 근데 한참 생각하고. 자, 이게 굉장히 문화가 그렇잖아요, 이거. 그쵸? 원래. 예.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잘 안 하고. 근데 우리 그 3사는 벌써 미국에만 여기 저기 딱딱딱딱 나가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도요타가 승부는 북미에서 볼 텐데 뒤늦게 이제 전기차로 하이브리드만 가다가 이제 전기차로 가는데 그러면 그 세팅 다 된 데가 찾다 보면은 솔직히 배 아플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선택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도 갑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은 갑이거든요. 네. 그러면 좀 이거 이하는 이 가격대 이러고 받아가라. 아니 못 주겠다. 이렇게 좀 튕겨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못 하겠죠. 그냥 제 바람입니다. 장기 계약으로 가는 건데. 우리도 2018년처럼 우리 너희한테 수출 못 하겠어라고. 아 그런 것도 좋죠. 그럼 좋죠. 그럼 도요타 미국에서 안 그래도 전기차 못 만들어서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아니, 근데 장기 계약으로 가는 비즈니스 관계 그렇게 못 하죠. 뭐 대통령이 갑자기 그러실 수는 있겠네. 당한 게 있다. 일본도 그랬으니까. 네, 일본 업체한테 수출 금지 예, 이런 거 예.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뭐 현대차가 폭등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더 극단적으로 다니지 마시고요. 네. 저희 예. 죄송합니다. 중심을 좀 지켜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만큼 뭐 기술력이 있고 도요타가 손을 내밀 정도의 업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CATL도 있고 BYD도 있고 한데 근데 중국 쪽으로는 손을 못 잡습니다. 미국 판매 미국으로 못하니까. 가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렇죠. CATL이 미국에 공장 지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타지는 한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왜 이쪽에 나왔냐면 지난번에 LG랑 또 혼다랑 손잡았었죠. 네. 네, 그때 이제 많은 부분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한다 이런 거.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그러니까 어차피 도요타 차 잘 만드는 거 알고 그럼 거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소재 업체들도 큐가 늘어나는 쪽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너무 쏠리는 건 문제가 있어요. 또 그쪽으로 막 또 가게 되면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완전히 못 가고 이게 하나의 시장의 한계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면 또 그쪽으로 붙어야죠. 근데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2차 전지 이런 거 좋은 건 알겠는데 네. 갈 데 없어서 그걸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는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는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거만큼 그러니까 제가 성장을 바라보는데 성장주라는 것들 이제 다 꺾였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뭐 금리 뭐 뒤통수 다 맞아가면서 다 꺾였는데 그나마 이거는 꺾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악재로 볼 만한 게 아직 없지 않습니까? 아직 두들겨 맞을 때가 안 됐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실적은 어떻게 보셨어요? LG 에너지솔루션 서프라이즈 나왔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 잘 나왔잖아요. 네. 전 에코프로가 말씀드렸죠. 한 3주 전 이게 방송 끝나고 가면서 에이, 내가 얘기했지 이런 얘기 하지 아니죠. 마세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가 들어올 때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특히 저 리튬 관련된 쪽도 네. 솔직히 탄산 리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수산화 리튬이 최고거든요.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거 직접적으로 하는 데 보면 당연히 이 회사가 좋게 받아야죠. 네. 그래서 그쪽에 뭐 리튬이나 네. 혹은 그 폐배터리, 네. 뭐 에코프로도 신고가고 포스코 케미칼도 신고가고 뭐 이런 그렇죠. 쪽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재 대장주 LNF, 에코프로 BM, 첨보 이런 쪽이 좋으냐, 아니면 후발주자들이 좋으냐, 아니면 또 새로운 것들이 좋으냐, 어느 쪽을? 첨보랑 대주전자재료 나노신 소재는 네. 약간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약간 다릅니다. 음. 네. 그러니까 뭐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간다든가 네. 거기 들어가는 CNT 도전재에 들어간다든가 하다 보니까 조금 결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장할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양극재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미리 땡겨온 것들이죠. 근데 그래도 어차피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요즘 그냥 흑연으로 순도 흑연으로 만듭니까 그걸? 그러면 인조 흑연 가고 거기서 필요한 실리콘 음극재로 가는 과정들은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좀 보여줘야죠. 보여줘서 변화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한 번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주말에 가장 큰 무리를 일으켰던 우리나라에 아, 진짜. 나라가 뭐 카카오가 안 됐다는데, 카카오톡이 안 됐다는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카카오톡만 안 된 게 아니라 어. 다음 메일도 안 됐고 뭐, 뭐 아무것도 안 됐어요. 네이버 쇼핑도 안 됐다고. 네이버도 일부 안 된 게. 네, 네이버 일부 안 됐어요. 네이버 쇼핑도 안에 들어가면 안에 그 클릭하면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구매가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약속 있었는데 그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막 다른 메신저 찾고 막 이렇게 급하게 오랜만에 아니, 아주 문자로 문자로 되잖아. 네, 오랜만에 문자를 오랜만에 써봤습니다. 문자 찍었죠. 그래서, 예. 어. 아니 저는 원래 이제 주말에 카톡도 안 오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막 신문에는 나라가 멈췄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간관계 문제죠. 그렇긴 한데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남궁현 각자 대표? 네, 남궁훈 대표가 남궁훈? 사임하기로 발표를 훈? 했죠. 네. 사임까지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사임하면서 기분이 그렇게 어떨까 싶었던 게 예전에 2월 달에 한번 취임을 할 때 네. 나는 카카오 주식이 다시 15만 원 가기 전까진 최저임금만 받겠다라고 네. 선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주가가 8만 원이었습니다. 네, 2배 올렸어야 달성 가능한데 네. 지금은 5만 원까지 떨어져서 반토막이 3배로 나네. 올려야 되거든요. 아, 그럼 최저임금만 받으시다가 그만두시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에요. 그 스탁옵션 뭐 이런 거 좀 그래서 없었을까요? 다른 게 많이. 아 근데 스톡 옵션이 네. 기간이 돼야 이게 만기가 아, 그래요?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3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 명함에는 전 카카오 사장 대표. 전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뭐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주가도 하락하고 했는데 딱 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 발표된 게 내년 9월 달에 안산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완공을 해서 24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투자 비용이 총 4,600억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가상각해서 나눠서 비용 인식을 할 거니까 네. 이 규모 자체로는 카카오의 뭐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는 재무적으로 감당 가능한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네. 정부 규제도 하나 주목해야 될 이슈였던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에서 이제 국민 영향이 높은 통신 서비스를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원자력 발전소나 요 댐 이런 것처럼 국민 안전에 좀 직결된 것으로 보고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거라서 카카오, 네이버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업체들도 반발이 있겠지만 요 대응하는 데에서 좀 더 안전에 추가적인 뭐 보수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원자력이랑 비할 바 됩니까, 박사님? 아, 4차 산업 시대에 원자력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더 하죠. 잘못하게 되면. 아니 카카오톡 안 되면 문자 쓰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정부가 문자라는 걸 가지고 있긴 한데 그게 카카오톡만이 아니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있는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이게 모빌라이즈해서 쓰는 건데 그게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와 모든 망들이 이제 그럼 네이버 쇼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 딱 데이터 센터 한 군데서 불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가 마비가 됐잖아요. 뭐 전쟁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유를 하던데 그러면 굉장히 취약점을 우리가 이번에 노출한 걸로 봐도 너 잘 됐죠. 여기 하나만 이럴 때. 딱
문제되면 통신은 다 끝난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마비가 돼버리는 거니까 택시도 못 잡아, 뭐도 못 해. 그러니까 사실 뭐 택시는 이렇게 해서 잡으면 플랫폼의 문제도 있긴 한데 요즘 누가 그렇게 택시! 해요? 아, 왜 이래? 아, 진짜 미치겠네. 형님 맞아요? 이제 나이 보니까. 근데 난 요번에 사실은 요번에 이제 카카오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조금 황당했던 게 뭐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네. 옛날에 199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계 은행들이요. 90년대 확인했던 일인데 외국계 뭐 시티뱅크니 뭐니 그때도 들어와 있었잖아요. 걔들이 이제 미국하고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통신 라인을 그 시티가 이제 광화문에 있으니까 광화문 전화국을 쓰면서 동시에 광화문 전화국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전화국을 써가지고 통신 라인을 2개 가지고 다녀. 백업 있는 거죠. 근데 광화문하고 아무 관련 없는 다른 데 통신을 만들거든. 그래서 광화문이 불이 나도 저 통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백업을 만드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하나가 불나면 멈춰 쓰는데 이게 백업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은 듀얼이 돌아야 되거든, 2개가. 이게 금융권은 2개가 돈다는 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금융. 뱅크는 바로 카카오뱅크는 바로 이제 복구가 됐고. 네, 은행은 기본이에요, 그게. 은행은 기본이고.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되나? 그러니까 회사 분할할 줄만 알았지. 서버 분할할 줄 몰랐다. 아, 데이터 분할을 못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제 회사는 분할 그만하고 챙겨야죠. 서버를. 네. 그래서 뭐 이거 월요일 날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그 IDC 하는 쪽, KT나 SK텔레콤이나 SK 브로드밴드나 LG가 뭐 좀 협상권이 높아질 거다. 네. 가격 협상권이 높아질 거다. 어차피 백업 만들어야 되니까. 네. 혹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쪽 이런 쪽이 되게 좋아질 것이다. 세종의 네이버가 엄청 큰 클라우드 센터 만들고 있거든요. 네. 올해 뭐 된다고 하는데 그런 쪽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클라우드 센터 만들기 참 힘든데 그거. 허가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들어가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 이런 거 조그만 거 막 상가 들어갔습니다. 그러겠. 어제는 손절했는데 오늘 올라가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세 2년 후에 무산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지금 이거 뭐 윤석열 이렇게-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거 유예하기로 결정을 한 것처럼 발표를 했었는데 네. 네. 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연내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여러 뭐 증권사나 코스콤 이런 데서는 이미 이제 도입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여러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원래 한다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야당은 이전에 이걸 한다고 했는데 네. 요거를 그냥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를 하는 거고 윤석열 정부는 요거를 내년도가 아니라 25년도부터 하겠다라고 유예- 했어요. 유예하겠다라고 1년 더 하다가 하겠다. 이게 무산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나는 관계 없어요. 그때까지 난 복구 못 할 것 같아. 양도세 낼 거 있어요? 그때까지 복구 못 할 것 같아. 뭐 저도 양도세 낼 게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뭐 많이 근데 이게 없겠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제 5천만 원 초과잖아요. 네네. 해외 쪽은 250만 원입니다. 음. 이거를 낮추겠죠. 음. 세수를 위해서 점점점 낮출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면 이제 대부분 조그만 수익권을 다 낼 수밖에 없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중복과세 논란은 계속 있었잖아요. 거래세 내고 거래세 그렇죠. 내고 또 양도세 내고 내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저 청와대 홈페이지 있죠? 그 혹시 PD님께서 이렇게 캡처해 주시면은 거기 가서 청원해야 됩니다. 지금 10,000몇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바꿔야 아니, 근데 네. 양도세 이제 과세를 한다 그러면 네. 그러면 손해 본 거는 까줘요? 까주죠. 까주죠. 네, 아, 손익 까줘요? 통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펀드나 이런 거 다 통산해가지고. 해가지고 종수세로 해, 종합소득세로 해서. 네. 근데 문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게 반기 기준으로 원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돈 많이 벌면 일단 세금 떼놓고 봅니다. 세금 떼고 이제 나중에 돌려받아야지.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 기회도 이제 잃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논란도 좀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꽤 이제 오래 전부터 애들은 이거 캐피털 게인 텍스를 매겼잖아요. 네. 근데 개인도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거 그때 알았어. 음. 그러니까 맞습니다. 플러스 나 있잖아요. 네. 그럼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때 마이너스 나 있는 걸 팔아. 그리고 다시 사. 같이 그래 상계시키는. 상계시켜버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 다시 사니까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도 윈도우 드레싱을 하더라고. 가장 좋은 거는 법인 세워서 법인으로 법인으로 하는 게 그거 좋죠. 그런 편법을 지금
편법이 아니죠. 괜찮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절세 편법. 방안이고 그렇죠. 아니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요. 주식으로 네. 어쨌든 돈 많이 버시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패널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뭐 시장 이야기 좀 더 하실 거 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패널 오늘 시장 정리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